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조국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날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는데 이 내용과 함께 전문가 모시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먼저 그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많은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의혹이 의혹대로 남았는지 소명이 잘 됐는지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남았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은 한국당 측에서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로부터 한국당이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흡했다. 그래서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이제 비난 댓글이 굉장히 쇄도했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준 그런 맹탕 청문회였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예. 반대로 여당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방어에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검찰 측에서 조국 후보자. 예. 에 대해서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청문회 그대로 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다 된 죽에 콧물을 떨어뜨렸다 이런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청문회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국 후보자 얼굴이 굉장히 좀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는 모른다라는 그런 답변이 한 141회 정도 됐는데 네. 그게 대폭 줄었고 또 사죄성,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이 이제 이렇게 대폭 좀 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 간담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자세를 낮추고 예. 목소리도 더 낮추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그러면서도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없다라면서 이제 단호하게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 끝까지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를 계속 주장하는 그런 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기소 얘기는 조금 할 거니까요. 기소 네. 빼고 이제 전반적인 청문회 총평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제가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청문회를 TV를 통해 시청을 했는데 예. 역시 우리 청문회 제도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의혹은 많지만 의혹 해소에는 실패했다. 그것이 사법 검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언론에서 노출된 것 이런 것들을 후보자한테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데 지난번에 조국 후보자가 개인 간담회 할 때, 기자 간담회 할 때는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모르쇠로 이제 일관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문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OX가 지배하는 흑백 논리가 지배하는 진영 논리에 가까운 이런 것이고 자 이런 걸 보면 정치권, 정부 기관, 국민이 진영 논리화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예. 민주주의가 선진화되는 것은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과 어긋난다면 일정 부분 결집하는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성숙된 민주 시민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밝히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성숙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아쉬운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는 청문회를 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번 예. 청문회가 너무나 당리당략에 여야 모두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이제 그런 청문회였다라는 네. 걸 꼭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을 먼저 지키는 그런 이제 준법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결국 이번 청문회도 법정 시한이 9월 2일인데 9월 6일 날 열렸으니까 나흘이나 법을 어기면서 열었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문회
채택, 청문회 증인 채택을 여야가 11명을 예. 합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증인은 1명밖에 안 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이 강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국회가 반드시 법을 지켜서 예.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국회가 법을 지켜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네. 보고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6개월, 3개월 청문회를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각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경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인사청문팀이 구성이 돼서 예.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되 청문 네. 과정은 정책 청문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 꼭 지켜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도 좀 손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조국 후보자 12시쯤에 끝났는데 나와서 바로 받은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 부인이 이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모든 청문회의 그 얘기를 다 잡아삼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검찰의 이 불구속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전격적이고요. 이례적이죠. 아시겠지만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한 예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까지 한 것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를 했는가? 예. 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공소시효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9월 7일 날 이걸 이제 검찰이 특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 문서를 위조했다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9월 6일까지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에요. 날짜가 딱 그렇게 겹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예. 뭐 공교롭다고 표현할 예, 수밖에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불구속 기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까지는 기소를 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고 네. 청문회가 끝나니까 이제 발표를 한 건 이제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인데 검찰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기소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은 기소를 안 했을 경우에 또 야권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문제 제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 확보를 검찰이 확실하게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기소를 하려면은 범죄 뭐 행위의 시점,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소환 조사도 없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했다는 건 나름대로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다만 피의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이 있다면 방어권이 있는 건데 예.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 측에서도 예.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이것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그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피의 사실이 또 흘러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뭐 청와대 측하고도 검찰이 정면 반발하는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정치권 전반에 큰 쟁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조국 후보자도 청문회 끝나고 말한 것처럼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 거는 상당히 좀 뭐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이번 조국 후보자에게
그 들어간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와 또 이번에 기소 공소 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소환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환 조사를 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예. 청문회 일정과 맞물려 있고 청문회가 자칫하면 검찰만 주목되게 되는 그런 청문회의 무용론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시간도 끌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해서 특정할 수 있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유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동양대 총장까지 소환 조사를 참고인 조사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어제 자정까지 이것이 공소시효가 이루어지는데 어제 밤 10시 5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이거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검찰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을 기소한다고 해서 유죄가 판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조국 후보자도 어제 사전에 소환 조사하고 나서 이런 기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상방이라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오상방이라는 얘기 오상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당방위 오상방이. 예, 오상방인데 이제 조국 교수가 수업 시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예. 이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것이 이제 오상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공판 중심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아래서 피의자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 이제 오상방인데 어떻게 이것을 또 기소된 시점에서 청문회 그 시간에 오상방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연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검찰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유죄적인 증거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예. 나중에 그 검찰의 직능에 대해서 후폭풍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네. 칼을 들이대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정걸 의원이 또 SNS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든가 검난이라든가 우리가 분노할 필요는 없다. 예. 어제 청문회 공소시효가 어제까지인데 마침 그 시간에 맞춰 청문회가 열렸을 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민주당 의원들에서 인식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검찰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찰의 행위를 아직까지는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유독 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검찰 수사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 가지 점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 방법, 강도 이 세 가지 점에서 다 적절하지 못했다. 첫 번째 이제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문회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예. 어쨌든 간에 청문 정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이제 선입견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권자 국민이 판단하는데 검찰이 정치 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강력한 반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이 인사권까지 지금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20에서 30여 곳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적폐죠. 피의사실 공표죄. 예. 결국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비극적인 결론에 도달한 그런 이제 아픈 과거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경우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시기, 예. 강도, 방법은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이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반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그리고 또 검찰의 기소만 없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예. 임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겠다라는 판단인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검찰 기소로 인해서
엄청난 전국의 큰 변수가 되면서 다시 이제 여론의 예. 향방이 굉장히 오리무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불만을 표출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지만은 결국은 검찰이 기소한 것 아니냐. 예. 라면서 즉각 조국 후보자는 사퇴해라.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강력히 또 나서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지금 기소 이후에도 다시 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다 그래도 예. 또 법무장관 입장으로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는 예. 앞으로 임명한다 그래도 물론 임명까지도 이게 변수가 남아 있고 네. 또 임명 이후에도 계속 큰 변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분 다 일단 청문회 자체만 보면 의혹은 그냥 의혹대로 남은 대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부인의 그 기소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를 한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 조국 후보자 문제, 법무부 장관 문제는 이미 진영 논리화돼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려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여론적인 수치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의 씨앗이 있는 것을 가급적 자르면서 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장관을 계속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국정의 실패가 있으면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질하고 하면서 가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또 우리 이제 대통령 현재 입장은 외교, 안보, 내치 여기다 국민 갈등까지 이렇게 더 씌워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여기에서 정기국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선거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조국 후보자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단안을 내릴 때 이것은 50% 게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무조건 손해보는 게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국 후보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대통령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예. 물론 대통령이 원래 임명자의 뜻이기 때문에 임명을 관철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어떤 권위를 세울 수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그 반대파들의 반발 그리고 야당의 반발 그리고 야당의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계속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다 막으면서 가야 될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가 이런 그래서?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인사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사권자의 마음을 제가 미리 예. 해서 이거다라고 뭐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국정의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엮는 협치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은 모르겠으나 교수님의 생각은 임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겁니까? 명확한 후보 본인의 위법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 후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상당히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까지 다 한 상태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차원에서는 꼬리자리가 아니고 예. 어떤 이 난맥상을 풀어주는 역할은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임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뭐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확실하게는 말씀 안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아주 난제를 맞은 것은 사실이죠. 예. 임명을 해도 잃을 게 있고 임명을 안 해도 잃을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득실을 종합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덜 잃는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명을 안 하고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할 경우에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이 검찰 개혁이 자초된다는 네. 그런 이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조국 후보자 하면은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현 예. 정권에. 예. 근데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 그럼 이제 그 치명타가 상당히 크고 결국 이제 레임덕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못하고 낙마를 시킬 경우에는 지지층이 상당히 이반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굉장히 유념해야 될 바로미터, 이 풍향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네. 바로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아, 데스노트. 네, 정의당이 이제 데스노트에 오르면은 다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의당에서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논리는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내걸어서 예. 사법개혁의 대의라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예. 라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도 수용하겠다라는 이제 뜻을 밝혔거든요. 예.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국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계속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상징하는 또는 시사하는 또는 뭐 사퇴를 시사하는 그런 말은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끝까지 가겠다라는 예.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할 것이다.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럼 하나 또 추가로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명을 한 이후에 이제 부인의 기소가 되었으면 뭐 재판을 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임명된 이후에도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은 예. 어차피 1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9일 아니면 이제 10일 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9일 날 임명을 해서 10일 날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 변수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9일 날 임명한다면은 그 사이에 또 검찰 측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임명을 한 이후에도 만약에 결정적인 어떤 비리 또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근본적으로는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또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과연 그 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넘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 그리고 여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완수를 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현재의 검찰에서 대대적인 반발 이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아주 심각한 여권 내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면은 조국 장관으로 만약에 임명된 이후에도 조국 또는 윤석열 둘 중에 한 사람은 예. 어떤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이거 가지고 검찰총장이 낙마하거나 그러면 저는 문제가 상당히 커진다고 검찰총장이요? 봅니다. 예, 검찰총장이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이 바로 서고 그리고 어떤 제도화된 삼권 분립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예. 지금 검찰이 수사가 이제 어떤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도 하지만 네. 그리고 수사에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들어가서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이제 임명을 한다면 지금 좀 앞에 질문처럼 임명을 한다면 지금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그리고 야권 연대, 야권이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같은 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일단은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성사될 겁니다. 예. 국정조사가 성사가 되고 그리고 해임 건의안 이것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될 텐데 해임 건의안은 지금 290명 중에 3분의 1, 99명이 해임 건의안을 동의하면 해임 건의안 발의가 됩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해임건은 당연히 야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임명이 강행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이 128석, 네. 한국당이 110석, 바른미래당이 28석, 그리고 민평당이 4석, 그리고 뭐 무소속이 16석 등등 해서 297석 중에서 해임건의에 통과하는 것이
149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이 되면 예.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임명을 하면 물론 지지층도 결집하고 그리고 저기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도 법무부 장관에 되지만 예. 그러나 뭐 사법개혁이 꼭 어떤 특정인이 사법개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이 확실한 뜻이 있으면 네. 저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고 예. 이런 상황에 됐을 때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고 바른미래당이 뭐 소위 말해서 여당 중에 가끔 집권 여당의 편을 든 것이 바른미래당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미래당이 지금 국정조사와 해임 권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대통령의 결단이 상당히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청문회 저희도 청문회 얘기보다 이제 기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이제 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요. 지금 윤석열 총장 자체를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도 비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제- 전에는 네.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네네. 비판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떠한 정치 권력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원칙적으로 수사한 기계 있는 강골 검사다라는 예. 이제 평가 때문에 높이 존중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일가된 검찰 수사를 보니까 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검찰의 원칙을 넘어서 예. 오히려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이더라라는 예. 것이 이제 여권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입장이다 보니까 예.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검찰은 이런 지나친 도를 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와 관련해서 예. 지금 여권에서는 혹시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적인 집단적인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했는데 상당히 이제 정리해 멀리까지 주시죠. 예. 얘기를 했는데 해임 건의안은 이제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얘기했는데 네. 해임 건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서 똘똘 뭉친다고 해도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가결되기 어렵고요. 예. 이제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특검인데 네. 지금 한국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예. 검찰이 아주 약속대로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거추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어쨌든 간에 전국을 검찰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임명을 어떻게 할지 저희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